호랑이님, 오늘 저녁으로는 의원 어떠세요? 또 약간 말장난 같은 말이 나오죠. 기름지고 맛있다고? 한번 그럼 오늘 저녁은 유학자를 먹어볼까? 거기 의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지금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 방에 들리지? 사실은 북각 선생이 아니라 여우가 북각 선생을 흉내내는 걸 거야. 여러분 안녕, 현철쌤이에요. 네, 오늘은 박지원의 호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박지원의 호질. 이 작품은 호질, 호랑이가 질타한다 라는 의미로 의인화된 호랑이가 나와서 인간 세상에 대한 모습을 비판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가 박지원은 풍자 문학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기로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오늘은요, 풍자를 하되 그런 풍자를 하기 위한 어떤 기법, 어떤 구조를 가지고 풍자를 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출 거고요. 또 그런 풍자를 통해서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는지, 그런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의식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호질이죠. 호랑이가 질타한다. 호랑이의 꾸짖음 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누구를 꾸짖고 또 왜 꾸짖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소설 속에서 나오겠죠. 이 작품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처럼 호랑이가 꾸짖는 장면은요, 주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요, 이 호랑이와 귀신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귀신이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좀 귀신이라고 하니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따가 하나씩 볼 테지만 귀신들 그렇게 막 무섭게 나오진 않고요. 좀 귀엽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호랑이가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막 이렇게 저녁 먹을 거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귀신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호랑이가 꾸짖는 내용이랑 호랑이와 귀신 간의 대화가 또 어떤 또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됐는지 또 그 부분도 궁금해지시죠? 네. 그럼 우리 앞부분부터 우리 차근히 보면서 작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앞부분 범과 창기가 대화하는 그런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범이 창기들을 불러놓고 호령했다. 해도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지금 범이 창기, 이 창기가 바로 그 귀신들이거든요. 그 귀신을 불러놓고 물어봤대. 오늘 저녁은 뭘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우리 창기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알면 좋겠죠. 이 창기 뭐냐면요. 일단 호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호랑이 귀는 동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호랑이니까 좀 무섭게. 호랑이 같나요? 좀 잘 그린 것 같아, 호랑이. 네. 호랑이에요, 호랑이.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죽은 사람들의 혼을 창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호랑이 때문에 죽은 그런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호랑이 몸에 달라붙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의 혼은 이 호랑이의 겨드랑이, 네, 겨드랑이에 이렇게 붙어서 창기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창기의 이름을 굴각이라고 한대. 네. 그럼 귀신에게도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잡아먹혀서 죽어서 이렇게 호랑이 몸에 달라붙은 그런 귀신을 이번에는 광대뼈에 달라붙었다라고 하거든요. 광대뼈. 네. 이 귀신을 이올이라고 한대요. 네. 참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을 유콘이라고 한답니다. 이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의 혼은 턱에 달라붙었대요. 아무튼 이 굴각, 이올, 유콘 다 창귀의 이름입니다. 다 귀신이야. 네. 물론 이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아무튼 이런 범이 또 물은 거죠.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또 누굴 먹어볼까? 막 이렇게 귀신들한테 묻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굴각이 답하죠. 굴각이 답한다. 첫 번째로 죽은 그런 귀신이 얘기를 하죠. 제가 전에 점을 쳐보니 뿔도 없고 날개도 없이 머리 빛깔은 검은 것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는데 비틀비틀 걸으며 뒷꼭지에 꼬리가 붙어 꽁무니를 감추지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호랑이님, 제가요 저번에 점괘를 봤어요. 근데 그 점괘에서 호랑이님이 먹을 만한 좋은 그런 먹을거리,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굴각이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올이 대답을 합니다. 이올, 이제 두 번째로 죽은 그런 창귀, 귀신이죠. 동문 쪽으로 먹을 것이 있습죠. 이름이 의라 합니다. 거기 의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 의는요, 의원이에요, 의원. 쉽게 얘기하면 의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란 놈은 입에 온갖 풀을 머금고 있는데 살코기가 향기롭습니다. 호랑이님, 오늘 저녁으로는 의원 어떠세요? 의원은 약초도 많이 캐서 참 향기로운 살코기의 향이 날 겁니다. 막 이렇게 호랑이의 저녁 메뉴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문 쪽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라 합니다. 이 무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추천을 해주는 저녁 메뉴는요, 무예요. 이 무는요, 무당입니다.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떠는 처지라 날마다 목욕제기를 하는 까닭에 몸이 깨끗합니다. 아니면 무당 어떠세요? 무당은요, 맨날 이렇게 목욕을 해서요, 깨끗해요. 오늘은 의원 혹은 무당을 드셔보시면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귀신들이 호랑이에게 오늘 먹을 그런 저녁 메뉴를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 고기 가운데 고르시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범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봐요. 범은 수염을 훑으며 성난 표정으로 말한다. 뭔가 탐탁지 않은가 봐. 약간 성난 표정으로 말한대요. 의란 것은 의와도 같으니 의심스러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해댄 통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의란 것은 의와도 같으니 거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표현이죠. 의란 것은 의다. 그쵸? 여러분? 의는 의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의와 의, 이 한글은 같은데요. 그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그런 한자는 좀 다르죠. 첫 번째 의는요, 이런 귀신들이 추천한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의원이죠. 의원은 그 뒤에 있는 의는요, 의심하다라는 것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의심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의는 의라서 싫어. 의원은 의심하는 사람이라서 별로일 것 같은데,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절을 하고요. 또 그 다음,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무란, 무에 불과해. 여기도 비슷하죠. 이 무, 이 앞에 있는 무는요, 무당할 때 무예요. 무당은 무라서 싫어. 무에 불과해. 이 뒤에 있는 무는 속이다의 무입니다. 무당은 속여서 싫어.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귀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기만하여 해마다 앗아가는 목숨이 수만은 된다. 사람들의 분노가 그놈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다. 그것이 변하여 금잠으로 금빛이 나는데 그 똥을 받아 음식에 두면 사람이 죽을 수 있나니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기들아, 너네가 추천해준 그 의와 무 별로일 것 같은데?
다 독성이 있어 보여. 이렇게 이제 호랑이가 좀 성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 여기서 동음의어. 동음의어라는 것은 음은 같은데 다른 뜻을 가진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런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왔죠. 의는 의다 이렇게 나오고, 또 무는 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앞에 있는 의는 의원, 그쵸? 근데 이 뒤에 있는 의는 의심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는 무당, 뒤에 있는 무는 속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의원과 무당과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오히려 반대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 의심을 살 만한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비판의 대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이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또 귀신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비판하는데 그냥 별로야, 무 별로야, 너네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니?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웃기게 표현하죠. 언어 유희, 말장난하면서.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기법을 풍자라고 합니다. 이 풍자의 기법 중 하나로 동음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랑이는 창기들과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저녁거리를 의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 사회에 병폐된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호랑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도대체 호랑이는 저녁거리로 무엇을 먹을까요? 의원은 싫다 그랬고 무당도 싫다 그랬고 도대체 무엇을 먹는지 또 궁금해지죠. 우리 아직 세 번째 귀신, 유콘이란 귀신은 호랑이에게 저녁 먹을 거리의 추천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유콘이 거둔다. 숲속에 살코기가 있습니다. 인자한 심장과 의로운 쓸개에다가 충성스러운 마음과 깨끗한 지조를 지니고 있지요. 인자한 심장과 의로운 쓸개를 가진 유학자가 있어요. 이런 또 유학자를 추천을 합니다. 예약을 실천하면서 입으로는 제자백가를 외우고 다니며 마음속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는데 그 이름은 선덕지유라고 합니다. 높은 덕망을 지닌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는 어떠신지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등살이 볼록하고 몸뚱은 기름져서 오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학자는요, 참 기름지고 맛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침을 흘리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웃음 짓는다. 네, 그놈에 대해 더 듣고자 한다. 어때요? 호랑이가 이번에는 약간 기대감을 가진 것 같아. 그래, 유학자가 그렇게 덕망이 있고 덕이 있고 참 기름지고 맛있다고? 한번 그럼 오늘 저녁은 유학자를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정말 그 유학자는 어땠을까요? 호랑이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괜찮고 맛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여기서 맛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인간의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 범 내려온다. 그쵸? 이제 범이 내려가는 거야. 유학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범이 내려가서 만난 그런 유학자의 모습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전반부는 이렇게 호랑이와 창기의 저녁 먹을 거리에 대해서 의논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그런 유학자, 호랑이가 먹을 거로 기대하고 간 그런 유학자와 또 유학자가 만나는 그런 동리자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칠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깨끗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깔끔해졌죠? 그쵸? 혹여나 여기 호랑이 그림 나도 따라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다. 이런 친구들은 살짝 돌아가서 한번 따라 그려보시고요.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 후반부에는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호랑이는 그래? 오늘 저녁 메뉴로 유학자 어떠냐고? 나쁘지 않은 걸 하면서 유학자를 찾으러 내려갔다라고 했죠. 그 유학자, 그 선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요, 북곽 선생이에요. 이 북곽 선생은요, 이 마을에서도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을 멀리했다라고 해요. 높은 학식, 좋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부귀 공명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멀리하고 대신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1년에 거의 10,0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막 읽고 막 그랬다라고 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높게 이 사람을 산 거죠. 그래서 높은 학식과 또 인품도 좋았다라고 해요. 고매한 인품을 가진 그런 인물로 사람들에게 되게 칭송받고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어때? 호랑이의 저녁감으로 나쁘지 않죠? 저 호랑이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참 기름진 사람일 것 같아. 그런데요. 항상 그러나 뭐 이런 약간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그런데요. 사실은 실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but. 그럼 영어를 써봤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마을에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동리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동리자는요, 과부였습니다. 과부. 남편을 그런 여인이죠. 근데 이 마을에선 또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열녀로 봤어. 즉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 북각 선생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와, 동리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니 참 멋져, 참 대단해. 마찬가지로 이 북각 선생처럼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 이 동리자를 위해서 막 땅도 주고 막 그런 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또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또 이 동리자도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요. 동리자는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성이 다 달라요. 뭐잉?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여인의 아들이 5명인데 성이 다 다른 김씨, 박씨, 막 신씨, 이씨 막 이렇게 성이 다 다른 아들들이 있다라고 해. 분명 열녀, 지주와 절개를 잘 지키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막상 실상은 성이 다른 아들이 5명이나 있다? 이런 건 조금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되게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좀 위선적인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동리자뿐만이 아니라요. 북각선생도 동리자와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북각선생과 동리자 다른 색을 해볼까요? 일단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새벽에 둘이 몰래 만납니다. 네. 새벽에 몰래 밀회를 해요. 몰래 만나요. 그리고 통정을 하죠. 정을 통해요.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둘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인 거야. 되게 위선적이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척하고 부도덕하고 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이 북곽선생과 동리자라는 사람이요. 분명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품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는 어땠어? 그래, 이 호랑이의 저녁거리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또 이런 속성 실제로 알고 봤더니 좀 사실은 되게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척하는 위선적인 인물이었다. 이중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니까 좀 어때요? 호랑이가 이 사실을 안다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이 북각선생과 동리자가 새벽에 만났다라고 했잖아. 이 북각선생이 동리자의 그런 집을 찾아가거든요. 네, 그 과부의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당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찾아가는 날 누군가가 또 이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누굴까요? 누구냐면요. 성이 다른 5명의 아들이 있다 했죠. 이 5 아들이 바로 이 모습을 목격을 해. 북각선생과 동리자가, 즉 자기의 어머니가 정을 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 아들이 이 북각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이 북각선생인지 못 알아채. 우리 그 부분은 한번 지문 살짝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이 다른 동리자의 5 아들이 어머니의 방 속에 북각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싶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법의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각선생은 어진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어떠한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각선생은 우리 마을에서도 명성이 자자하고 참 좋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절대 북각선생은 어진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의 방에 들어올 리는 절대 없지. 이렇게 명성에 가려서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1000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신용을 할 수 있다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각선생으로 둔갑할 것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각선생의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 방에 들리지 사실은 북각선생이 아니라 여우가 북각선생을 흉내내는 걸 거야. 우리 여우를 잡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의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들은 뭐예요? 북각 선생을 여우로 착각하고 이제 그 북각 선생을 잡으러, 즉 여우를 잡으러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각 선생은 아들들한테 들켰을까요? 또 궁금해지죠? 이에 5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각 선생은 깜짝 놀라 불이 났게 내빼내면서 그 와중에도 헤매며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을 추고 웃으면서 문을 빠져나왔다. 그렇고는 그렇게 달아나가다 벌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뭐야 어떻게 됐어요? 5 아들이 여우 잡으러 가자 하면서 어머니의 방을 탁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북각 선생은 깜짝 놀라고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도망갈 때 북각 선생의 이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그런 모습에 신경을 써서 좀 이 부분에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일부러 나는 북각 선생이 아니라 귀신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다리를 목에 이렇게 좀 따라하기는 어렵네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다리를 이게 다리예요, 팔이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올려놓고 춤을 추면서 꼭 귀신처럼 춤을 추면서 한쪽 다리는 여기 있겠죠? 2 다리로 이게 다리야. 사람 같나요? 그쵸? 그치? 사람처럼 보면 안 되지. 귀신 흉내 내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일부러 춤을 추고 막 귀신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좀 뭔가 웃기지 않아? 그쵸? 좀 웃긴 모습으로 가다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구덩이에 빠집니다. 펄딱 빠져요. 근데 그 구덩이는요. 어떤 구덩이였냐면요. 똥구덩이였대요. 똥이 가득한 그런 구덩이에 펄짝 이렇게 빠지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좀 웃기죠? 그쵸? 안 웃겨? 이제 똥 얘기할 때 웃기면 좀 어린 거라 하던데. 선생님 웃겨요. 네. 젊게 사는. 네, 아무튼. 네. 막 유치원 동생들한테 똥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이런 똥구덩이에 빠지고, 막 웃긴 모습으로 희화화해서, 웃기게 표현해서 결국 풍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위선적이고 부도덕하고 허례의식에 가득 찬 그런 양반의 모습, 그런 선비의 모습을 이 작가는 이 작가는 비판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웃긴 희화화된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이 선비가 똥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야지 했더니 누가 있었대요? 범이 있었어. 우리 아까 전반부에서 봤던 그런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호랑이 어땠을까? 이 똥구덩이에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 사실 이 모습들 다 지켜봤겠죠, 옆에서.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으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만. 뭐래요? 이제 범이 사실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창기들의 추천으로 유학자인 그런 선비인 북각 선생을 먹으러 왔는데 사실 실상 보니까 뭐가 기름져 똥 냄새 나잖아. 참 인품도 별로고 참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인물이잖아. 선비는 사실 구린내가 나는 사람이구만 하면서 실망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등장을 하죠. 호랑이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호랑이의
옆모습. 호랑이 같나요? 약간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화가 났으니까. 호랑이인데 왜 쥐 같지? 아,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쵸? 쥐 같지만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호랑이가 북각선생을 보더니요. 막 혼내. 꾸짖는 거죠. 바로 이 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꾸짖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쵸? 꾸짖음, 비판. 근데 정말 호랑이가 이 선비, 이 유학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꾸짖는다 해서 끝나면 좀 안 될 것 같죠? 그냥 호랑이가 인간들을 꾸짖었다.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호랑이가 왜 나왔는가? 호랑이를 왜 드러내는가? 그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이 그림을 좀 지어볼게요. 밑에 적어야 돼서. 네. 안녕, 북각선생. 네. 사실은 정말 호랑이가 북각선생을 꾸짖는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호랑이로 대신되는 그런 작가의 생각일 거야. 작가의 의식일 거예요. 사실은 작가가 이러한 북각선생 혹은 동리자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꾸짖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 호랑이, 범이죠, 범. 호랑이를 의인화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범이 북각선생을 꾸짖으니까 또 북각선생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어서 볼게요. 북각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3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랜다. 어때요? 북각선생. 호랑이를 딱 만나니까 좀 무서웠나 봐.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님의 턱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재앙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식룡과 나란히 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하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엄청 아첨을 해. 엄청 잘 보이려고 입에 달콤한 그런 말들만 막 늘어놓기 시작하죠. 범님, 저 예전부터 범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범이 어때요? 그래? 그랬다고?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이 범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얘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범은 꾸짖어요.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내 듣기로 유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뭐래요? 또 약간 말장난 같은 말이 나오죠. 우리 앞부분에 의는 의다, 무는 무다와 같은 선상입니다. 유는 유다.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근데 저번에 예전에 들었는데 유란 유라고 했어. 이 앞에 있는 유는요, 이 북각선생과 같은 그런 선비를 나타내고 이 뒤에 있는 유는 아첨할 유를 나타냅니다. 나 예전에 들었는데 유학자는 아첨을 잘한다더니 역시 그렇구나. 너는 아첨만 잘해.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꾸짖고 계속 이 범은 북각선생을 꾸짖고요. 북각선생은 계속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첨을 하는 그런 행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범이 또 이야기를 하죠.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범의 세상도 안 그래. 근데 인간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위선적인 인간 세상의 모습을 더 비판하고 더 그 안 좋은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죠. 동물보다 더 못한 인간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네, 그렇게 계속 범은 꾸짖다가요. 결국 이 북각 선생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네. 범 아까 막 의도 싫고 무도 싫다 했는데 이 북각 선생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왔다만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먹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지는 척합니다. 네, 그렇게 밤새도록 이 북각 선생은 조아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범은 그냥 쓱 지나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거의 아침이 찾아오게 되죠. 거의 아침 무렵이 되었어요. 마침 아침에 밭을 갈러 온 농부가 이제 범은 지나가고 북각 선생이 계속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이제 아침에 밭을 갈러 나온 농부가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농부가 이야기를 하죠. 북각 선생한테.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북각 선생님, 어쩐 일로 이런 새벽부터 머리에 조아리고 밭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엎드려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북각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굳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뭐래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북각 선생이 나 일찍이 들었는데 하늘이 높으니까 계속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범이 사라지자 어때? 다시 자신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요. 다시 허례허식, 허위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농부를 만나니까요. 그렇죠?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겠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오늘 소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도 나오죠. 이 농부 이 북각 선생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농부는요. 새벽부터 아침 일찍 열심히 농사를 지러 나온 사람이야. 그쵸? 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밭갈러 나오는 부지런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북각 선생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각 선생은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농부는 남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는 그런 일도 자신의 맡은 일을 차근차근히 꾸준히 게으르지 않게 착실하게 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농부와 그런 선비로 대표되는 북각 선생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다소다들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다소다들은 어때? 실제 이 북각 선생의 그런 이중적인 면모를 봤어. 사실 자신의 눈으로 본 거죠. 북각 선생이 이렇게 어머니 방에서 뛰쳐나오는 모습과 어머니와 통정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해. 여우라고 생각하죠. 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농부와 다소다들을 우중을 비유한다 라고도 봅니다. 이 우중은 뭐냐면요, 우매한, 그러니까 즉 어리석은
민중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 어리석은 그런 대중들, 즉 상황을 보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죠. 즉 사실은요, 이 작품은 북각선생과 독리자를 비판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북각선생과 독리자와 같이 좀 위선적인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농부와 다소다들과 같은 그런 우매한 대중들, 우매한 민중, 그런 사람들도 같이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이 작품의 특징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의 주제는 범의 연설을 통해 양반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성격으로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우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풍자는 1차적으로 봤을 때 북곽선생과도 같은 양반계층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반 성비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 허위의식, 부도덕성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사실은 2차적으로 보면요. 인간 세상 전체에 대한 풍자로도 나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양반계층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3차적으로 보면 농부 그리고 다서다드들처럼 진실을 눈치채지 못한 그런 우매한 대중, 우중을 풍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풍자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동음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통해 부정적 대상을 비판하기도 하죠. 을한 것은 의와도 같으니 무란 무에 불과해 유란 유라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유는 유, 무는 무, 의는 의라는 그런 동음의어를 활용해 언어 유희로 풍자를 하고 있죠. 또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희화화를 통해서 대상의 권위를 실추하는 풍자가 쓰였습니다. 북각선생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아나는 장면을 한 다리를 들어서 목에다 얹고 또 춤을 추면서 도망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장면이 대상을 희화화하는 장면이죠. 또 상황적 아이러니를 활용해서 풍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인간보다 열등하다라고 인식되는 동물, 즉 여기서는 호랑이죠. 그런 범이 인간을 질책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 사회가 타락했으면 동물이 인간을 질책할까?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 의인화를 활용해서 풍자하기도 하죠. 범이라는 사실 인격이 없는 존재에 인격을 부여해서 유학자들의 위선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의 호질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좀 전부터 댓글로 강의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강의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또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그런 소설 작품이 호질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설이나 시를 생각하고 다니는 선생님의 삶. 네, 왜냐면요, 정말 단순하게 호랑이가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고요. 어때요? 이 작품에 나오는 호랑이. 좀 되게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막 이렇게 줏대 있게 하고 싶은 말로 탁 이렇게 해주고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또 건강하고 또 차근차근히 우리 길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